입만 벌리면 거짓말. 그리고 가장 웃겼던 거는 언론사의 대원 병력 그거 김용현이가 한 거요. 난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난 말렸어. 거기 가라고 해놓고서 나한테 사후재가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난 말렸어. 거기 민간기관인데 그걸 왜 보내? 그래가지고 스톱된 거요. 스톱되기 뭘 스톱돼? 여기 지금 산 증인이 군인들이 있었거든. 새벽 3시까지 있었거든. 화면도 있어. 뭘 올스톱이 돼 올스톱이. 김용현이 상식적으로 국방부 장관이고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것을 콕 집었다는 거는 김어준을 죽어라 싫어하는 인간이었다는 거야. 김건희 아니 김건희. 그래. 그 인간 바로 김건희. 이거를 어떻게 김용현이 몰랐다 그래. 준수한 이모 씨랑 나눈 문자가 나왔는데도 너는 그렇게 지켜주고 싶냐? 윤석열이 기어 나왔습니다. 네. 나온다니까. 이진관 판사처럼 하면 나와요. 네, 강제구인 시킨다니까. 네. 오후 2시까지만 해도 안 나온다더니 4시에 나왔어요. 아무리 봐도 씨알도 안 먹힐 것 안 같거든. 먹히거든.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는 말은 다 거짓말. 헛소리였어요. 진짜 이 새끼는 그냥 네. 입만 벌리면 거짓말. 전 선택적 증언이라고 제가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검이 뭘 물어보면 아, 그 1년 전 일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을 하냐라고 하고 변호인들 통해서 자기 변명할 때는 또 줄줄줄줄 다 해요. 한덕수 변호인이 묻는 말에는 꼬박꼬박 질문을 그 답변을 다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뻥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물어요. 이제 몇 개 질문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참석자들 그때 내란 국무회의 열었을 때 직접 골랐냐? 직접 고른 것 같아. 왜냐하면 생각나는 사람 전화했다 그래가지고. 미친 새끼. 아니 근데 그 대답 말이 돼요 이게? 생각나는 사람? 너무 성의 없는 게 아, 국무위원 자기를와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특정한 인물들을 골랐다면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고 그걸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뭐 동네 친구들 뭐 술자리에서 사람 모으는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지 말 맞다나 계엄의 요건인데 근데 거기서 그냥 생각나는 사람 불러 이거 사실 법정 모독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따위로 증언하는 건? 진짜 이게 증언이야? 아닌 게 아니라 진짜 판사가 아이씨 이러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법을 우습게 보고 법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따위로 증언을. 이게 무슨 증언이야. 그리고 가장 웃겼던 거는 언론사의 개헌 병력 네. 그거 한 거 네. 그거 김용현이가 한 거요. 난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난 말렸어. 근데 김용현이 일단 저 거기 가라고 해놓고서 나한테 사후재가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난 말렸어. 거기 민간기관인데 그걸 왜 보내? 그래가지고 스톱된 거요. 스톱되기 뭘 스톱돼? 여기 지금 산 증인이 군인들이 있었거든. 새벽 3시까지 있었거든. 만난 사람 여기 있어. 그리고 화면도 있어. 뭘 올스톱이 돼 올스톱이. 그 CCTV 사진 CNN에도 나갔거든. 응? 참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 와중에 진짜. 또 깔끔하게 또 남 탓을 해버리네 이 새끼는 진짜. 내가 볼 때 이거 김용현이 그럼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김용현도 같이 불러가지고 해야 돼. 윤석열하고 맞춰놓고. 이 정도면 진짜 그래야죠. 근데 이게 지나름대로는 머리도 아니고 지나름대로의 변론 전략인 게 지금 윤석열은 계속해서 아직도 그 일회용 경고성이었다는 식의 계속 그러고 있죠. 하잖아. 예. 근데 민주당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기관에까지 군인들을 보낸 거라고 하면 그 경고성이란 말이 안 통하잖아. 안 그렇죠. 되지. 더군다나 언론사들 5개 언론사는 뭐 MBC 한겨레 뭐 이런 곳이라고 쳐. 갑자기 충정로에 있는 여론조사 꽃까지 보낸 거는. 그렇죠. 이거는 누가 그리고 김용현이 상식적으로 국방부 장관이고 얼마나 내국 정치에 관심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것을 콕 집었다는 거는 그 누가 봐도 정치에 고관여하고 그 부분을 되게 알고 있고 김어준을 죽어라 싫어하는 인간이었다는 거잖아. 김건희 아니 김건희. 그래. 그 인간 바로 김건희. 이거를 어떻게 김용현이 몰랐다 그래. 참. 아니 너는 야 그 준수한 이모 씨랑 나눈 문자가 나왔는데도 너는 그렇게 지켜주고 싶냐? 이 호구 등신아. 아유. 야 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네 와이프 네 마누라가 임마 아유 이 새끼 진짜. 아유 이 등신 같은 새끼. 아유.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가 뒤져라 진짜. 아유. 그리고 김용현 관련해서 또 새롭게 그 나온 문자 내용 중에 내가 어제 다스베이드에서 얘기했지만 재밌는 거 많았어요. 저도 여기저기 좀 들었는데요. 재밌는 거 많더만. 난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얘기하지 않아. 들었구만. 안 들었어. 들었네. 형도 안 들었어. 들었죠? 아니 난 몰라. 안 들었어.
아, 나 이 형들 진짜. 아, 좀 얘기합시다. 안 돼. 파파 노영희 변호사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거 가서 물어보세요. 이 정도면은 너는 지금 내란 재판에 충실히 나가고 사이드로 이 사람도 찾아와야 돼. 이혼 소송해야 된다고. 솔직히 이 정도면 귀책 사유 아닙니까? 뭔 줄 몰랐어 나는. 만약에 응? 만약에 만약에 뭐 김건희와 준수한 이모 씨가 내연기관이었다면 만약에 만약에 그런 귀책 사유 귀책 사유죠. 알 그러면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쪽 귀책 사유니까 뭐 재산 나눠주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재산은 나눠. 재산 나눠야 돼? 근데 재산이 김건희가 더 많잖아. 그렇지. 어차피 의미 없어. 그럼 개꿀 아니야?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혼하는 게? 김건희 재산도 나눠야 돼? 아니 그렇지. 생각에 귀책 사유가 김건희 쪽에 있다. 네. 그러면 내가 윤석열이다. 응. 이건 한번 시도한다. 그지? 재산 분할과 귀책 사유는 별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귀책 사유가 더 많은 쪽에 아니에요. 네. 네. 야, 그럼 개판이네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거. 그럼 내가 바람 펴놓고 입원하면 개꿀이네? 그래서 위자료라도 많이 달라고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거야. 씨 근데 너무하네. 대한민국 위자료도 되게 짜거든 근데. 이러니까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바람 핀 놈이 손해를 보게 만들어야지. 하여튼 그래. 스티븐 스필버그가 여배우랑 결혼했다가 꽤 오래 같이 살았거든요. 이혼할 때 자기 전재산의 절반을 줬어요. 그래서 프리럽 쓰잖아 걔들은 이제는 혼전 계약서. 근데 그거 쓰기 전에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랑 살다가 이혼한 여자는요 갑자기 재벌이 됐어. 네 넘어갔고요. 네. 김희영 의원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인기 얘기가 또 나오는데 무인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섬뜩섬뜩해요. 드론 전쟁의 일상화를 꿈꿨다는 자들이 벌인 짓이니까. 저는 김영 의원은 미친놈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란 2달 전부터 무인기 18대를 북한에 보냈대요. 이게 카운팅을 해보니까 2, 3일에 한 번꼴로 북한에 침투를 시켰는데 얘네들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발견되라. 그렇지 발견되라. 그러니까 2, 3일 간격으로 무인기를 계속 발견되라고 보낸 거야. 이거 보고 빡쳐라.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북한이 바보가 아니잖아. 네. 계속 오는 게 보이잖아. 그럼 북한이 왜 대응을 안 했을까? 얘들 보기에도 쟤네 좀 이상하다 지금. 신놈이거든.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 난 이 어제 MBC 리포트 보고 전쟁 안 난 게 이상해. 진짜. 난 국지전이라도 한번 날 법도 했어. 이거 진짜. 국지전 감이에요, 진짜 최소. 18대 평양, 그다음에 김정은의 고향 원산, 남포까지 보냈다. 남포 개성은요, 이거 군사기지 있는 데거든요. 네. 이거 북한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야. 그리고 그거를 이 북한에서 만든 무인기하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것까지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보내지 못했대. 근데 그나마 무능해서 다행이다. 아니 진짜. 그러니까 그나마 합참 이런 데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참은 진짜 현역 군인들이잖아. 이게 좀 알아요. 이게 한번 이게 아무리 북한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있더라도 이게 우리 쪽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작전을 가지고 전쟁이 나면은 초타된다는 걸 아니까 이 위험성을 알고 이제 개긴 거지. 네. 그러니까 지 후배를 불러 육사 후배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래도 좀 안 통하니까 그때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한테도 막 그러니까 강호필은 붕짜자 붕짜한테 하와이에서 그 얘기 듣고 붕짜자 붕짜한테 야 이거 진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붕짜자 붕짜가 이 자식들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꾼 거 아니야 경호처장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날라갔어. 그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오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국방부 장관으로 가서 이제 진두지휘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도 지상작전 그때 사령관 그 선수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그리고 그 지작사령관 얘기가 나온 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인기 그렇게 띄우대 18대를 보내도 북한이 꼼짝도 안 하니까 그때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점 타격 얘기가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원점 타격. 그 전쟁이지 그거는. 신원식이가 의외로 정상인이었던 거야. 완전 정상인이었던 여기다 거야. 비교하면 정상인인 거야. 그리고 넌 왜 이렇게 겁이 많냐니. 아니 전쟁을 겁 안 내는 게 그게 또라이지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 개헌관에서 제보자가 신원식이 맞았다. 아니 아주 완전 심증 굳었어 나는. 되게 민주당의 고급 정보들 많이 흘러 들어왔잖아.
아무래도 신원식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거 분짜자였던 것 같아. 김용현은 정말 미친놈이에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내란 재판 받으러 갔는데도 어. 이러고 앉았지. 따봉하고 이 새끼 진짜 엄지손가락을 확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조심스러워. 한 번만 얘기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20대 남자애들 지금 70대보다 더 심하게 극우화 됐다는 20대 남자애들 똑바로 봐라. 김용현이가 니네 목숨 담보로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전쟁 나면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요 5분 안에 초토화해요. 당연하지. 흔적도 안 남아. 그럼. 5분 안에 다 죽는다고. 다 죽어 다. 거기 뭐 총알이 뭐 행정병 PX병은 피해갑니까? 거기 대공포 대공포래.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우리 다 그 얘기 다 배웠잖아요. 군대 네. 가면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의 상당수가 전방을 향해 있어요. 서울 수도권으로 그렇지. 전쟁 나면은 일제히 그걸 발사하게 돼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의 그 주요 군 부대들 네. 거기 딱 겨누고 있다고. 다 죽어요. 그냥. 전쟁 나면 그거 바로 땡기면 바로 발사. 그러면은 그 전방 부대에 있는 20대 남자애들은 다 죽는 거야. 그럼 우리도 있잖아. 우리도 북한의 주요 그 다 겨누고 있거든. 서로 쏘는 거지. 서로 그냥 지도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야. 네. 한반도는. 그 전방 부대는 그냥 멸절이라고. 멸절. 한 명도 못 살아남아. 키우는 강아지도 못 살아남는다고. 김용현이 니들 목숨 가지고 이런 짓거리 벌이려고 그랬어. 니네들이 지금 윤어게인 하는 게 정상이냐?